안녕하세요. 송인생과 함께하는 요양보호사 실기 그림 문제 완전 정복하기 100문제 지금 시작합니다. 1번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으로 옳은 것은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방임인데요. 방임은 의, 식, 주, 그리고 의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비를 우리가 방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의식주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경제적 능력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때 생활비나 아니면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방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학대 유형. 자,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이 있는데요. 부양 의무자가 나는 못 보겠소 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 1번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유기에 해당되는 그림이죠. 유기라는 것은 연락이 두절된다던가 병원에다가 갖다 모셔놓고 연락이 안 된다던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자체를 우리가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발견됐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유기입니다. 다음과 같은 노인학대 유형입니다. 자, 치매 대상자. 치매 대상자 일단 경제적 능력이 없네요. 자, 그리고 자기 신체를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자, 우리 능력이 없다 그랬으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학대 유형이 있죠. 자, 감기 증세로 누워 있습니다. 보호자는 돈이 없다며 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을 비웠어요. 방치했네요. 그죠? 능력이 없는 분을 방치했다. 정답은 3번 방임입니다. 4번 다음과 같은 노인학대 유형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켰다.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켰다. 정답은 5번 반복 작업을 통해 손목을 과도하게 굽혀 팔꿈치 통증이 발생했어요. 이럴 때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팔꿈치 통증과 관련된 질병 이르면 내측 상과염 그리고 외측 상과염이 있죠. 자, 내측, 외측 상과염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림은 손목을 안으로 굽혀줌으로써 팔꿈치를 당겨주는, 즉 스트레칭이 가능한 그런 운동입니다. 자, 나머지 번호는 어깨, 3번도 어깨, 4번도 어깨, 5번은 옆구리 운동 되겠습니다. 6번 다음 그림은 수근관 증후군의 자가 진단법이다. 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손을 자가 진단을 하기 위해서 굴곡하고 있습니다. 자, 요양보호사에게는 이런 손목 통증이 흔히 발생되는데요. 옳게 설명한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자, 밤에는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2번 손목을 굴곡시키면 통증이 감소된다. 손목을 굴곡시킬 때 더 통증이 오게 됩니다. 3번 손목에서 팔꿈치까지의 강직이 나타난다. 팔꿈치까지가 아니라 손목까지가 되겠습니다. 4번 손을 털면 저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네, 정답입니다.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되기 때문에 한밤중에 갑자기 많이 아파서 잠이 안 올 때 손목을 털어줄 수도 있습니다. 5번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감각이 둔해진다. 손바닥 감각도 둔해지는데요. 이럴 때는 새끼손가락을 뺀 나머지 네 손가락 정중신경이 그 손바닥을 지나서 네 손가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된다. 7번 다음 중 세탁기호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약하게 세탁기에서 단시간에 짜야 된다? No. 그냥 약하게 짜면 됩니다. 2번 드라이 석유계로 그러니까 석유계 용제를 포함한 석유계로 드라이한다가 맞는 답입니다. 3번 원단 위에 천을 덮어야겠죠.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4번 그림은 햇빛에 뉘어서 건조. 그렇죠. 그늘이 안 보이니까 햇빛에 뉘어서 건조 맞는 답입니다. 5번 손세탁 가능. 세탁기 모양이니까 당연히 손세탁 가능하죠. 95도니까 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염소계,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있는 기호. 자, 여기에 정답 보통 문제에 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염소, 산소 다 들어있는 걸 찾으시면 되겠어요. 몇 번이죠? 정답은 3번 염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표백도 있고 그래서 염소, 산소, 표백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표백 표시는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설명에 맞는 물세탁 기호는 자 세탁기 손세탁 네 그러면 일단 세탁기 손세탁이니까 4번 5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삶을 수 있다 삶을 수 있는 것은 온도가 높아야 되겠죠. 95도 물로 세탁한다. 세제 종류가 제한이 없다. 자 그러면 정답은 1번 세탁기 표시에 95도로 써 있는 것을 우리가 고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삶는 것이 안 되고요. 얘는 삶기도 안 되고 세제도 중성세제를 써야만 합니다. 10번 원단 위에 천을 덮고 160에서 200으로 정답은 이것은 천 표시고요. 다리미 안에 160에서 200 표시가 있습니다. 11번 다음과 같이 건조해야 되는 세탁물로 옳은 것은 뉘어서 그늘에 뉘어서 몇 번이 답일까요? 2번 꽃무늬 니트입니다. 흰색 면티는 햇볕에 꽃분행 블라우스는 옷걸이에 그늘에 옷걸이에 파란색 남방도 그늘에 옷걸이에 흰 광목 이불 커버는 햇볕에 그래서 정답은 꽃무늬 니트였습니다. 12번 다음 설명에 맞는 물세탁 기호는 합성, 섬유, 의류, 색상 무늬가 있는 의류, 즉 꽃무늬 블라우스, 파란색 남방 몇 번이 정답일까요? 네, 2번 옷걸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13번 위생적으로 설거지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름기가 제일 적은 컵, 그리고 숟가락, 그리고 국그릇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진행이 된다면 반찬통 그리고 프라이팬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위생적으로 설거지하는 순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당뇨 환자 발관리 옳지 않은 것은 1번 혈당, 혈압 관리한다. 맞죠? 주의 깊게 발 관찰한다. 발 씻고 말린다. 양말 착용한다. 5번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발톱은 일자로 잘라야 되겠죠? 손톱을 둥글게 자르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14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유치 도뇨관은 방광 소변을 배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연결해서 소변이 나오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1번 소변 주머니 위치는 허리보다 높게 한다. 소변 주머니 위치는 아래로 소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낮게 하는 게 맞습니다. 금기사항이 없다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네, 맞는 말이죠. 만약에 물을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을 때는 수분을 섭취해 줌으로써 방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줍니다. 그렇지만 간이나 심장이나 혹은 신장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경우에는 물을 섭취하면 안 되겠죠. 3번 소변이 새는 경우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다. 자, 소변이 새면 뭐 한다? 보고한다. 유치 도뇨관을 제거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다? 의료인이 해야 될 일이다. 4번 방광에 고정되어 있는지 당겨서 확인한다. 자, 유치 도뇨관이 방광에 고정되어서 당겨서 확인한다면 빠지거나 이러는 일이 생기겠죠. 절대 안 됩니다. 5번 유치 도뇨관을 유지하는 동안에 움직이면 안 된다. 자,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더라도 움직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움직인다면 되려 방광 운동을 자극을 안 주기 때문에 안 좋겠죠. 그래서 신장보다 아래로만 높게 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네, 2번 금기사항이 없다면 금기란 간, 심장, 신이 나쁜 것이라 그랬죠. 어떻게 한다?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수분을 많이 준다. 15번 자, 안약 넣는 위치로 옳은 것은 자, 안약은 어디에다 넣을까요? 정답은 네,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안약은 어떻게 넣는다 그랬죠? 이렇게 결막낭을 노출시켜서 어디 외측이나 중앙에 표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외측으로 답을 합니다. 16번 중이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방법 어떻게 하자 그랬죠? 후, 상, 방. 그러면 정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당겨서 위로 올려주는 후상방. 17번 안연고 넣는 위치와 방향으로 옳은 것은 자, 안연고는 코를 중심으로 어디서 어디로? 안에서 밖으로. 그러면 정답은 2번 안에서 밖으로 된 화살표에 가 있는 그림 2번이 정답입니다. 18번 다음 그림에서 물약 병뚜껑을 열었네요.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네, 가번이 되겠습니다. 병뚜껑 바닥이 아래로 가고 자, 바닥이 아래로 가고 뚜껑 안쪽은 어디로 간다? 위를 향한다. 그래서 안쪽은 위를 향하고 바닥 쪽은 바닥에 놓고 그래서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다. 정답은 그래서 가번입니다. 19번 기관지 확장제 사용법. 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천식 환자 혹은 만성 기관지염 환자가 이렇게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옳은 방법은 1번 사용 전에 뚜껑을 닫고 흔든다? 아니다. 뚜껑은 어떻게 한다? 열고 흔든다. 자, 이거는 부탄가스 같이 이렇게 물 액체로 된 그런 가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고 흔들어 줍니다. 2번 다음 투약까지는 3분 아니고 1분입니다. 다음 투약까지는 3분, 1분 정도 기다렸다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번 머리를 약간 숙이고 숨을 내쉰다.
자, 머리를 숙인다. 머리를 숙일 때, 밥 먹을 때 머리를 숙이죠. 숨을 내쉬어야 할 때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자, 뒤로 젖히고 숨을 내쉽니다. 4번, 뚜껑을 열고 마개를 어떻게 한다? 입 가까이에 대는 것이 아니라 입에 물고, 자, 입에 물어주어야 합니다. 입에 물고 흡인기를 누른다. 자, 5번, 약이 폐에 깊숙이 들어가도록 10초간 숨을 참는 다음 천천히 내쉰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뚜껑을 열고 흔든 후에 고개를 뒤로 적겨서 숨을 후 내쉰 후 3초에서 5초 정도 누르면서 하고 숨을 들이마신 후에 또 10초간 숨을 참고 내쉬고 그래도 호흡이 차다. 그러면 다음 투약 1분 있다가 한 번 더 투약할 수 있습니다. 2번 위점막의 염증으로 위점막의 염증은 위염인데 벌써 문장에서 답이 나와버렸네요. 자, 식사 후 3, 4시간 지나서 어디가 요 명치 부위가 심한 통증이 있다. 질병으로 소화기계 질환으로 오른 것은 정답 네, 위염 되겠습니다. 21번 그림과 같이 오랫동안 누워있는 사지마비 대상자 욕창 잘생기는 부위는 자 우리 욕창 호발 부위 어디라 그랬죠? 정답은 1번 천골입니다. 엉덩이 바로 아래쪽에 천골에 욕창이 가장 많이 생기죠. 22번 뇌졸중의 전구 증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뇌졸중이 뭔지 알아야 되겠고 전구 증상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일단 뇌졸중은 뇌경색, 피떡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 또는 뇌출혈, 피가 흘러서 생기는 거, 요 두 개를 뇌졸중이라고 하죠. 어쨌든 뇌에 이렇게 막힌다던가 피가 터졌다던가 하는 사건이 생긴 거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발생되느냐. 걸으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진다. 주위가 뱅글뱅글 도는 것 같다. 손해가 상했을 때 특히 이런 일이 생기죠. 이것도 손해가 상했을 때. 자, 팔다리가 한쪽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하다. 이것은 반신마비, 반신감각장애 이런 증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둘러 보인다. 복시. 자, 뇌에 무리를 가면 이런 증상들이 옵니다. 5번. 5번은 손을 떨고 있네요. 등은 굽었고 무릎은 경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우리가 아닌 것을 고를 수 있겠죠? 몇 번일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그림은 파킨슨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22번 좌측내 하면 생각나는 거 뭘까요? 언어장애. 자, 좌측내가 손상된 대상자 볼까요? 1번은 어지럽다, 손해. 운동이 장애가 온다. 이거는 반신마비. 언어 실어증. 4번은 감각장애. 이거는 반쪽 뇌에 출혈이나 경색이 있는 것. 의식장애. 이거는 뇌 전체, 즉 뇌간이나 뇌 전체에 무리가 왔을 때 의식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좌측내는 뭐다? 언어장애. 그러면 정답은 3번 말이 하고 싶어도 안 나오는 그런 그림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순서로 옳은 것은 자 감염 때문에 올바른 손 씻기를 다른 환자 만났을 때 업무가 끝났을 때 시작할 때 우리가 꼭 익혀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제일 넓은 손바닥을 합니다. 바닥 몇 번일까요? 라번이네요. 바닥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넓은 게 뭐죠? 손등이죠? 네, 손등 마번이네요. 자, 손등 다음에
숨겨져 있는 곳 어디죠? 손깍지 3번에 깍지를 합니다. 깍지 바번. 자, 깍지 했으면 어디를 해야 될까요? 네, 두 손 모아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두 손을 모아서 손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번이 되겠네요. 5번째 손가락 했으면 나머지 남은 손가락 무엇이죠? 엄지 나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6번은 손톱이죠. 손톱은 다번. 그래서 라마 바가 나라. 라마 요게 2번 문항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라마 바가 나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 문제에 가나다라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저처럼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옷 입기 문제입니다. 25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일단 마비된 팔이 있네요. 단추가 없으면 머리를 넣어야 되겠죠. 입는 거니까 입을 때는 어디부터? 마비된 데부터. 그래서 마비된 거를 먼저 찾습니다. 마비된 거 여기 있네요. 마비 1번. 그 다음에 머리 들어가야 되죠. 머리 2번. 그 다음에 나머지 건강한 쪽 3번. 그래서 정답은 가다나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암기 숑숑. 자, 입을 때는 어디부터? 마비된 데부터. 자, 마비된 데. 그리고 단추가 없다면 머리부터. 또 머리 다음에 수액도 있다면 수액. 그 다음에 건강한. 그래서 머리에 수건 쓰세요. 제가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마비, 머리, 수액, 건강한 거. 이건 입을 때고 벗을 때는 반대로 건강한 거, 수액, 그리고 머리, 마비 이 순서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머리, 수건. 다시 한번 머리, 수건.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모르시겠으면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번. 그림과 같은 수액을 맞고, 자, 수액 문제 나왔습니다. 왼쪽 편마비입니다. 벗기는 겁니다. 자, 일단 어떻게 했냐면 머리, 수건. 자, 이건 입을 때였죠? 자, 그럼 벗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건강한 쪽부터 찾습니다. 어디가 건강할까요?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이 건강합니다.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거꾸로 가니까 네, 그래서 수액. 그러면 더 볼 것도 없이 어떻게 한다? 1번이 되겠죠? 정답은 1번 오른쪽 수액 왼팔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단추가 없는 옷이었다면 머리가 나왔겠죠. 이 수액 다음에 머리가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단추 있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건강한 벗는 거 건강한 쪽부터 이쪽 팔부터 벗고 그 다음에 수액 빼고 그리고 마비된 쪽을 벗습니다. 건강한 쪽 팔 빼고 수액 빼고 그 다음 마비된 쪽 순서로 옷을 벗기면 됩니다. 27번 좌측 편마비 하의 벗는 순서. 자, 상의 아니고 하의를 벗을 때는 어떻게 해죠? 엉덩이를 들어서 바지를 내려야 되겠죠? 예, 일단 우리는 엉덩이를 드는 그림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엉덩이를 들으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네, 무릎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무릎 세우는 거 1번. 자, 무릎 세웠으면 엉덩이 드세요. 2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외운 입마벗건 벗을 때는 어디부터? 건강한 데부터. 자, 그래서 건강한 쪽부터 벗는 그림. 답은 이게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차피 그림에서 또 벗어져 있죠. 마지막 벗기는 곳은 따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가, 다, 나가 되겠습니다. 천천히 고르시면 시간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 천천히 고르시면 됩니다. 28번 그림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 효과로 적절치 않은 것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엉덩이를 들고 있네요. 1번 침대 위에서 이동 도움 좋아요. 보행시 신체 안정 좋아요. 휴대용 변기 사용 좋죠. 폐기능 강화하여 호흡에 도움. 엉덩이를 드는 건데 폐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5번 요통 예방에 도움. 네, 허리 통증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과 같이 수건과 베개로 관절을 받쳐주었다. 네, 무릎과 발목에 수건을 받쳐주었네요.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여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거 틀린 걸 고르는 거네요. 1번 엉덩관절 구축. 네, 이런 자세로 오래 있으면 엉덩이 관절이 굳어지는 구축이 오는 현상이 납니다. 2번 무릎 관절 구축. 이런 자세로 다 한 가지 자세로 있는 것은 다 구축 현상이 오게 되겠습니다. 또 욕창도 한 가지 자세 맞죠? 보행시 신체의 안정. 자, 보행시 신체의 안정은 엉덩이를 드는 그런 자세 할 때 오는 거기니까 요거는 일단 아니네요. 5번 고정된 자세로 인한 불편감. 계속 이런 자세로만 한다면 아무리 편하게 대줬어도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보행시 안정입니다. 보행시 안정을 위한 거는 엉덩이를 드는 그런 동작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31번 엎드린 자세에서 근육과 넙다리에 휴식을 위해 또 타월과 베개를 데워줬네요. 어디다 데워줘야 옳을까요? 정답은 아랫배와 발목이죠. 자, 이렇게 대줬을 때 뭐가 좋죠? 네, 허리와 넙다리의 근육, 긴장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복위, 엎드렸다. 그래서 복위, 등 근육을 쉴 때 이런 자세를 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반앉은 자세. 자, 지금 대상자는 침대에 30에서 60 정도의 각도로 반앉아 있는 자세를 취합니다. 반앉아 있는 자세는 식사할 때라든가 또 뭐 세수할 때라든가 아니면 숨이 찰 때라든가 뭐 이럴 때 숨 찰 때 이럴 때 하는 자세이죠. 자, 설명을 보겠습니다. 1번 베개 두세 개를 이용하여 A자 형태로 받쳐 자세를 유지한다. 네, 이렇게 누워 있을 때 한쪽으로 쏠리지 말라고 베개를 이렇게 하나, 둘, 그 다음 셋 이렇게 A자를 만들어서 대상자를 이렇게 눕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베개 하나를 사용하여 목과 어깨 밑에 받쳐 바른 자세를 만들어준다. 네, 베개 두 개를 그럼 넣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베개 하나로 목과 어깨를 지지해 줍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천장을 쳐다보며 똑바로 누운 자세. 분명히 위에서 반앉은 자세라고 했는데 똑바로 누운 자세라고 하니까 이거가 틀린 답이 되겠네요. 4번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게 다리를 침대를 살짝 올려준다. 네, 이렇게 요 무릎 있는 쪽에 높이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식사할 때 자세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네, 3번 똑바로 누운 자세. 이게 바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33번 숨차다. 자, 앞에서 푸른 문제와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숨차다 그러면 무조건 반앉은 자세. 정답은 1번입니다. 편히 쉬는 자세, 편히 쉬는 똑바로 누운 자세는 2번. 그 다음에 옆으로 누운 자세, 측이가 3번. 4번은 엎드린 자세네요. 자, 5번은 쇼크 체위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나오진 않았고요. 일단 숨 찰 때, 세수할 때, 밥 먹을 때 하는 자세, 무슨 자세?
앉은 자세이다. 34번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어요. 천골에 욕창이 있어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자, 일단 엉덩이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배운 건 우리 몇 번이었죠? 네, 4번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가 바로 욕창을 있을 때 취해줘야 하는 자세입니다. 똑바로 누워있으면 더 욕창이 생기고요. 요거는 숨 찰 때 하는 자세고요. 요거는 등 근육을 쉴 때 하는 자세고 요거는 걸을 때 자세니까 이렇게 엉덩이를 노출시켜서 보여줌으로써 욕창을 좌우 체위 변경 2시간마다 해주면서 욕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5번 둔부의 압력을 완화 관장. 네, 34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둔부의 압력, 즉 욕창이 덜 생기도록 하고 관장하기에도 좋은 자세. 정답은 네, 3번 측이 옆으로 누운 자세, 측이 되겠습니다. 36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어요. 협조할 수 있으면 요양보호사가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어깨 안 되죠. 팔 잡아당기는 거 안 되죠. 시트 안 되죠. 위에 올라타서도 안 되죠. 그러면 남는 그림은 3번인데 정말 3번일까요? 정답은 네, 3번입니다. 자, 이거는 원래는 다 건강하면 양쪽 손을 올리지만 어때요? 한쪽이 지금 시커멓게 편마비 상태죠. 그래서 마비가 없는 쪽 난간, 머리 쪽 난간을 꼭 잡아줍니다. 포인트 머리 쪽 난간을 잡는다. 37번 그림과 같이 침대 아래쪽에 누워 있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올리는 방법은 자, 1번 상체를 올린다. 침대 상체를 올리면 더 미끄러지겠죠? 2번 침대 시트를 잡아당긴다. 시트로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양쪽 팔을 잡아당긴다. 안 되죠? 4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다면 난간을 잡게 한다. 자, 우리가 난간을 잡게 한다. 좀 애매하네요. 난간은 두 가지가 있죠. 침대 옆 난간하고 머리 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옆인지 머리인지 구분을 안 해줬기 때문에 밑에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 나란히 서서 올린다. 자, 나란히 아니고 마주보며 자,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선다는 것은 이렇게 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쓰고 마주보게 한 사람도 이렇게 쓰는 것, 이것이 마주보며 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 난간,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머리 쪽 난간, 그래서 대상자는 이렇게 침대 머리 난간을 잡고 위로 올라갑니다. 38번 협조를 할 수 없는 왼쪽 편마비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줬대요. 위로 올리는 방법은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침대 아래쪽으로 대상자가 많이 내려와져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수평이 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평이 되게 한다. 1번 찾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다 읽어볼 수도 있지만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이렇게 라번 아니면 5번 아니면 4번이겠구나 하고 생각이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라 다음에 다냐, 라 다음에 나냐를 먼저 찾아보면 금방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수평이 됐죠. 일단 평평하게 놓은 상태에서 이만큼 내려와져 있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네, 바로 베개를 위로 올려주는 일이겠죠. 그래서 베개를 찾아봅니다. 베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다가 나오는 것은 몇 번일까요? 5번 라다겠죠. 그러면 나머지도 읽어보면 자, 오른쪽에 서서 맞죠? 대상자 어깨와 둔부를 받쳐서 머리 쪽으로 이동시켜 준다. 3번이네요. 그리고 다 옮겼기 때문에
주름을 잘 펴주겠죠. 4번.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수평하게 한다. 그 다음 어떻게 한다? 베개를 대준다. 어떻게? 그리고 둘이서 할 때는 나란히 서서 옮겨준다. 그리고 마지막 작업 펴준다. 이것도 저것도 힘들면 수평한다, 펴준다부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평한다, 나번에 다 끝 마무리 펴준다.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겠죠. 39번 협조할 수 없대요.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대요. 그런데 대상자를 위로 올리는 방법. 이것은 38번 문제랑 똑같은데 다른 문제죠. 또 몇 번일까요? 없다면 요양보호사 혼자 할 수 없겠죠? 정답은 네, 5번입니다. 나란히 서서 어디와 어깨와 어디의 둔부 아래쪽을 잡고 하나 둘 셋 영차하고 위로 올립니다. 40번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또 가나다라 문제가 나와버렸네요. 문제를 또 읽기 전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답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가 먼저죠. 네, 그래서 가 무조건 1번입니다. 그 다음 나다라 중에 읽으면 되는데 나다라. 자, 엉덩이 뺀다, 어깨를 돌린다, 무릎을 세우고 양팔을 가슴에 넣는다. 자, 우리 어떻게 하라 그랬죠? 팔은 가슴에 1번, 그 다음에 무릎은 세우고, 원래는 머리 세우고 머리, 팔, 다리 이런 순서로 돌렸습니다. 자, 그런데 머리는 없으니까 양팔은 가슴에 무릎은 세우고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디를 잡고 엉덩이와 어깨를 잡고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뒤로 빼줍니다. 그 다음에 편안하게 한다. 5번이 되겠죠. 그래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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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다.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골랐지만 사실은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 가는 다 맞는 거고 끝에 나, 마, 라, 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선다 그 다음에 마지막을 고르는 것도 또한 방법입니다. 자, 편안한 자세게 한다 마번. 그러면 또 2번하고 4번 중에 추려지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서 천천히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이런 문제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잘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41번 그림과 같이 침대 한쪽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가운데로 옮기려고 합니다. 자, 모서리의 중앙에서 이쪽으로 좀 벗어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 상체부터 옮기고 하체 옮긴다. 2번이었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상반신은 건강한 팔을 잡고 팔 잡으면 안 돼요. 상반신은 머리와 목 아래를 지지하여 머리 아니고 어깨와 허리죠. 하반신은 다리를 잡고 아니죠. 하반신은 엉덩이 부위에 옷을 잡고 아니죠. 5번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잡고 옮긴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4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 그림과 같이 침대 오른쪽으로 쏠려 있어요. 네, 한쪽으로 쏠려 있네요. 중앙으로 이동시키려고 해요. 자, 오른쪽에 서서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데 오른쪽으로 서 있지 않고 왼쪽으로 쓰는 것이죠. 2번 두 팔은 몸통 옆에, 두 팔은 항상 어디에? 가슴에. 3번 상반신은 두 손으로 머리와 목을 아니죠. 한 손은 어깨, 한 손은 허리 이렇게 잡아줍니다. 4번 하반신을 먼저 이동시킨 후 상반신을 이동시킨다. 맞는 답이죠. 5번 하반신은 두 손으로 무릎 밑을 받쳐 아니죠. 하반신도 허리와 무릎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정답은 4번 상반신 먼저 하반신, 상반신 먼저 하반신 순서로 이동합니다.
43번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정상 반응. 정답은 1번입니다. 다리가 무릎보다 들어가야 되고 지그재그로 일어나면서 얼굴 쪽이 앞으로 나오는 그림을 고르셔야 합니다. 44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히려고 한다. 옳게 된 것은 1번이죠. 왜 1번일까요? 여기 어깨 등 쪽으로 잡고 있는 손 모양 잘 보셔야 되고요.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고 있는 이 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쪽에 다리 지지하고 있지 않죠? 이 손이 없어서 틀렸고, 목을 잡고 있죠? 틀렸고, 손도 잡는 거 아니죠? 건강한 쪽 팔을 본인이 스스로 지지해야 됩니다. 머리 잡았죠? 틀렸죠? 머리 잡았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1번입니다. 45번 또 가나다라 문제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힌다.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일으켜 앉힌다겠죠? 자, 그러면 앉힌다가 꼴찌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3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는 먼저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위치에 선다 1번. 자, 선 다음에 항상 손부터 정리하죠. 자, 손은 가슴에, 자, 마번이네요. 그러면 벌써 세 가지가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도 읽어보면, 자, 선다, 가슴 위에 올린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가슴에 올리고 무릎을 세운다. 2번 건강한 쪽으로 돌린다. 그리고 지지해서 앉힌다. 그래서 정답은 가마라타나.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자, 앉힌다 그랬으니까 앉힌다를 찾아서 끝에 문제를 먼저 골라내고 문제를 푸는 요령입니다. 46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히려고 합니다. 자,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왼쪽 편마비니까 요양보호 대상자가 어느 쪽에 서야 될까요? 왼쪽에 서야 되겠죠? 요거는 오른쪽 그림, 요것도 오른쪽, 요것도 오른쪽, 요것도 오른쪽, 왼쪽에 있는 그림은 바로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옆에서 이렇게 앉힐 때는 앞에서 일으키는 방법이 있고 옆에서 일으키는 방법이 있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옆에서 일으키는 방법으로 무릎 위쪽 대퇴부에 손을 얹고 한쪽은 뒤쪽 허리를 잡았죠. 발 뒤에 발을 놓고 하나 둘 셋 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47번 다음 그림과 같이 사지마비 대상자 일으켜 앉힐 때 다리를 펴면 손상되는 뼈는 정답은 넙다리 뼈. 자, 그림을 보시면 사지마비 대상자는 양쪽 반대쪽 요양보호사의 반대쪽 어깨와 팔꿈치를 잡고 일으켜 앉힙니다. 자, 이럴 때 너무 지나치게 일자로 하면 여기가 골절이 되는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넙다리뼈입니다. 48번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두 사람이 이동시킵니다. 자, 두 사람이 이동시키는 방법, 침대에서 침대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선다? 나란히. 모두 나란히 서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럴 때 손 위치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위쪽에 있는 분은 어디를 잡아야 되냐? 어깨와 허리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분은 허리와 세운 구부린 무릎 아래를 잡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치가 전혀 다르게 있고요. 이쪽 위치 전혀 다릅니다. 49번 자,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침대로 옮기려고 해요.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자, A라는 분은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서 팔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겨드랑이와 팔 3번이 되겠고요. 또 다리 쪽에 있는 분은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다리, 즉 넙다리와 종아리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50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 나오면 휠체어는 무조건 잠금다, 잠금장치.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발 아래서부터 합니다. 발 세웁니다. 1번 시트 2번, 그 다음에 팔걸이 3번. 그래서 시트 2번, 팔걸이 3번. 정답은 가, 다, 나 2번입니다. 51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길이, 다리 길이를 조절하는 것. 그동안은 잠금장치에 대해서 많이 나와서 우리가 바퀴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바퀴랑 잠금장치 이런 거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다리 길이를 조절하려네요. 자, 다리 길이는 뭘로 조절한다 그랬었죠? 정답은 네, 다번이죠. 다번, 다리 길이 조절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5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 화장실 휠체어 위치는 자, 이런 그림이 나오면 팔이 쭉 뻗어 있는 건강한 그림이 변기 옆에 있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죠. 긴 팔. 자, 요거 굽었다. 요거는 마비가 있는 거죠. 휠체어 위치는 어디다? 건강한 쪽. 건강한 쪽.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53번 휠체어를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각각 상황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른쪽 편마비니까 일단 요양보호사는 오른쪽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1번 그리면 왼쪽에 있습니다. 틀렸고요. 2번 그림도 왼쪽에 있습니다. 자, 3번 그림은 오른쪽 편마비인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맞는 걸로 보고요. 자, 오른쪽 편마비라 그랬으니까 왼쪽이 건강한 쪽에 놔야 되는데 이 지금 아픈 쪽에 휠체어를 놨으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오른쪽 마비된 쪽으로 또 휠체어를 놨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대상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자, 지그재그는 오르막 또는 내리막에서 이용하는 겁니다. 정답은 5번 경사가 급한 오르막일 때. 자, 턱 이것은 앞바퀴를 들고, 엘리베이터는 뒤로 돌아가서 앞으로 나오고, 턱 앞바퀴 울퉁불퉁 앞바퀴. 나머지 오르막 내리막은 지그재그. 정답은 5번입니다. 55번 휠체어를 울퉁불퉁. 자, 울퉁불퉁 어떻다? 앞바퀴. 자, 그러면 정답은 1번 앞바퀴를 들고 있는 그림 보이시죠? 이렇게 바닥인데 각도가 틀려 있습니다. 2번 그림은 턱을 내려갈 때는 돌려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그림.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내리막을 내려갈 때 이렇게 아래로 대상자를 앞으로 놓는 거는 안 되죠. 울퉁불퉁은 이렇게 일자로 놓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려야 합니다. 56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자, 뒤로 돌려 갈 때는 내리막길이나 또는 문턱 이런 것을 내려갈 때, 어쨌든 내리막길은 다 뒤로 돌려서 가야 합니다. 오르는 거 아니고요. 평평한 길은 그럴 필요 없고요. 내리막 뒤로 돌려야죠. 자, 경사로 오르막 이거는 그대로 가면 됩니다. 울퉁불퉁 이거는 앞바퀴 돌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경사로 내리막에서 우리가 뒤로 돌려간다. 57번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깁니다. 자, 바닥에서 휠체어로 갑니다. 자, 이것도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자, 휠체어를 잡는 게 먼저인가요? 휠체어가 나올 때는 항상 뭐가 1번이라 그랬을까요? 잠근다. 자, 나번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뒤에 라로 끝나냐, 가로 끝나냐를 좀 찾아보면 되겠는데요. 가는 끝나는 게 아니니까 라가 끝날 것 같아요. 안 친다. 자, 안 친다, 안 친다 4번. 그래서 다 좀 힘드시면 제일 처음 잠근다를 찾으시고 휠체어로 안 친다 마지막을 찾으시면 나가다라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그래서 1, 2, 3,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58번 그림과 같이 방바닥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방바닥에서 휠체어죠.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요? 잠근다. 자, 잠근다 찾아볼까요? 어디 있나요? 네, 라번에 있네요. 자, 그러면 라번이 1번이 되겠습니다. 오, 이 문제는 고맙게도 라로 시작하는 게 요거 하나네요. 그럼 더 이상 찾아볼 필요 없이 정답은 5번 하겠습니다. 그래도 읽어보고 넘어간다면 잠근다, 그리고 무릎을 구부린다, 엉덩이를 들어서 허리를 편다, 앉힌다. 자, 이것은 잠근다, 앉힌다만 찾아도 바로 라와 나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잠근다, 앉힌다. 59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어디서? 바닥에서. 이것도 휠체어네요. 자, 왼쪽 편마비니까 요양보호사는 어느 쪽에 서야 될까요? 왼쪽에 서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다 서 있고요. 동그라미를 보시면 무릎 건강한 쪽에 잡는다. 무릎을 구부린다. 어깨 쪽을 잡는다. 정답은 2번이죠. 네, 휠체어 건강한 쪽 잡고 건강한 무릎을 세우고 아픈 쪽 어깨 쪽을 그리고 안 보이는 쪽 뒤 허리를 잡아주는 그림입니다. 60번 지팡이 길이 결정하는 방법. 각도는 30이죠. 그리고 높이는 둔부 높이.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왼쪽 편마비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지팡이를 짚죠? 오른쪽. 오른쪽이면 라번 아니면 다번이겠네요. 자, 이거는 앞으로 간 15고요. 한 번 더 가야 되니까 정답은 마번입니다. 62번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가 계단을 내려갑니다. 자, 내려갈 때는 지팡이 다음에 마비된 다리가 됐고 그 다음 건강한 다리라 그랬죠. 일단 지팡이를 찾아봅니다. 지팡이가 내려간 그림 나번이네요. 나번.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니까 지팡이 먼쪽 그림 가번이네요. 그 다음에 똑같이 나란히 선 그림 다번. 그래서 정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지팡이 그리고 마비된 다리 지마. 그래서 요거 하나만 외우시고 지마. 그럼 올라갈 때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지마만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갈 때 지팡이, 그 다음에 지팡이랑 먼 다리, 즉 아픈 다리, 그 다음에 지팡이 가까운 다리로 지지하며 내려앉습니다. 6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평지입니다. 평지는 내려갈 때랑 똑같다 그랬죠. 내지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왼쪽이니까 지금 요양보호사가 왼쪽 옆에 지금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팡이니까 1번 아니면 2번이고요. 마비니까 어느 쪽이 마비일까요? 왼쪽이 마비니까 왼쪽 그리고 건강한 쪽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또 왼쪽 편마비 대상자네요. 내려갈 때 아까는 평지였죠. 지금은 내려갑니다. 평지나 내려가는 거나 똑같다 그랬고 어떻게 한다?
지 마세요. 내려가지 마세요. 그래서 지팡이, 그 다음에 마비.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지팡이 왼쪽, 오른쪽. 자, 오른쪽 편마비 기차에 올라갑니다. 자, 올라갈 때는 앞 지팡이, 무조건 지팡이니까요. 1번 아니면 2번이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지팡이 있는 다리죠. 그래서 건강한 다리가 아픈 다리를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1번 그 바로 옆에 다리 2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마비다리 3번 순서로 올라갑니다. 지팡이 왼다리 오른다리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올라갑니다. 계단을 오르가려고 그래요. 자 이것도 지팡이 1번 아니면 2번인데요.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한다? 지팡이 먼저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지팡이 옆에 다리죠. 건강한 다리가 아픈 다리를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지팡이 아픈 건강한 다리가 그쵸? 오른쪽이 아픈 다리니까 건강한 다리가 끌고 올라갑니다. 오른쪽 편마비입니다. 계단을 내려가려고 해요. 이번 문제는 요양보호서 위치 문제네요. 어디에 서야 될까요? 요양보호사는 이렇게 지팡이 있는 쪽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앞에서 방해하면 안 되죠? 뒤에서 잡는 거 아니죠? 지팡이 방해하면 안 됩니다. 자, 지팡이를 잡지 않은 마비된 쪽 옆에 서서 도와줍니다. 5번입니다. 68번 보행을 도울 때 보행벨트 사용 순서로 옳은 것은 자 보행벨트 그림이 있는데요. 바느질이 일단 잘 돼야 되겠고 잘 묶어야 대상자가 안전하겠죠. 자 그래 가로 다 시작한 게 1번이었기 때문에 이게 1번이 되겠습니다. 벨트 끈 패드 손잡이를 확인한다. 자 그러면 이제 묶겠죠. 자 묶어 줍니다. 허리에 벨트를 묶어 줍니다. 자 그런데 이게 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확인이 됐으면 이동합니다. 그래서 가, 라, 다, 나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69번 자 보행벨트 묶는 위치 요양보호사 위치 A와 B로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가슴에 묶냐 허리에 묶냐 엉덩이에 묶냐네요. 자 A는 허리가 되겠죠. 그래서 3번 아니면 5번이 맞는 게 되겠고요. 자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에 서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 뒤 정답은 3번입니다. 70번 보행기 사용 방법 각도네요. 자 각도 맞는 것은 정답 3번입니다. 30도죠. 지팡이나 보행기 모두 다 30도입니다. 한쪽 다리가 71번 한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 접는 거죠. 여기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소리가 나도록 잘 펴서 그리고 이용해야 합니다. 1번 높이는 허리 아니고 둔부였죠. 2번 팔꿈치는 45 아니고 30도였죠.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아니고 약한 다리와 함께 요양보호사는 건강한 쪽에서 아픈 마비된 쪽에서 도와줘야 되겠죠. 보행기를 펼친 후 잠금이 채워졌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72번 침대 높고 넓은 바닥에 침대 또는 높고 넓은 바닥에 있는 물체를 움직일 때 요통을 예방하려면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은 정답은 5번입니다. 1번은 멀리 잡아서 틀렸고요. 자, 그리고 2번은 다리를 모으고 있어서 틀렸고요. 3번은 한쪽 다리를 놨지만 물건 전체를 멀리 잡아서 틀렸고요. 4번도
무릎을 구부려야 되는데 쭉 펴고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그림은 침대에 있을 때 한쪽 다리를 침대에다가 지지해서 대상자를 도와주는 것으로서 맞는 그림입니다. 73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기려고 합니다. 자, 혼자서 이렇게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신체 손상을 예방해야겠는데 이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빠르게 반동. 자, 빠르게 하는 동작은 무조건 안 됩니다. 두 발을 모아. 두 발을 모으는 문제 절대 안 됩니다. 지지면이 넓어야 돼요. 신체의 작은 근육. 자, 그러면 힘을 어떻게 쓰죠? 큰 근육을 씁니다. 4번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일정한 거리를 두면 허리가 상한다 그랬죠. 가까이. 그 다음 5번 무릎을 구부리고 맞네요.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맞네요. 들어 올린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74번 허리 손상. 네, 허리 손상 중요하죠.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킬 때 자, 허리 손상을 예방하려면 무릎을 구부리고 자, 무릎을 구부리는 그림부터 찾아면 일단 4번, 5번, 3번이 구부렸는데 다리를 벌려야 되겠죠? 그래서 다리 벌린 그림은 또 5번과 3번인데 이거는 허리를 너무 기울였고요. 3번 그림은 허리를 적당히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75번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으로 요통을 예방하며 휠체어를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신체 정렬 문제입니다. 몸을 에서 멀리 안 된다 그랬죠? 허리를 회전 안 되고 다리로 3번 허리를 굽혔다? 허리 굽히면 안 되죠. 4번 무릎을 굽혀? 네, 맞네요. 자세를 낮춰? 맞네요. 자, 5번 다리를 모아? 다리 모으면 안 되죠. 지지면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76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울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자,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나번부터 시작하니까 읽어볼게요. 휠체어를 자동차에 평행하게 놓는다. 1번.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대상자를 일으켜 세워야겠죠? 그래서 일으킨다. 네, 마비된 무릎을 지지해서 일으킨다. 2번. 그리고 다 한꺼번에 앉을 수는 없죠. 무게중심이 엉덩이에 있기 때문에 엉덩이를 앉힌다. 그리고 다리를 올려서 깊이 앉는다. 그러면 정답은 네, 나라, 다, 가. 5번이 되겠습니다. 77번 다음 복지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자, 수동 휠체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번 표면이 거칠고 딱딱한 쿠션 욕창 생겨요. 맞아요. 타이어 공기압은 잠금 장치와 밀접해요. 맞아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잠궈요. 그래요. 공기압이 너무 높으면 진동 흡수가 안 돼요. 맞아요.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은 검지손가락으로 검지 아니고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0.5 들어가는 거다. 자, 뒤에 건 맞았는데 검지라 그래서 틀렸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78번 다음 그림과 같은 자세 변환 연구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은 1번 커버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세탁하죠? 안 됩니다.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변색과 탈색이 되면 또 교환하거나 사야 되니까 잘 안 되는 것으로 지퍼는 사용하기 쉽게 노출되면 상처가 나거나 욕창이 생길 수도 있겠죠.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된다. 미끄러지면 쿠션 역할을 못하게 되겠죠. 5번 충전재는 커버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보기가 안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79번 대상자가 화장실 사용실, 화장실을 사용 중에 낙상 예방을 위한 복지용구로 옳은 것은 보통 낙상 예방을 위한 거는 매트나 안전손잡이 같은 것이죠. 화장실에서 특히. 자, 그래서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네, 5번입니다. 안전손잡이가 있으면 일어날 때 넘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낙상 예방을 위한 복지용구로 옳은 것은 5번입니다. 80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보조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자, 이거는 보행보조차죠. 보행보조차. 하체에 힘이 없어 보행이 어려운 사람은 이걸 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이 있고 보행할 수 있는 사람이 끌고 다니겠죠. 자, 뇌졸중으로 오른쪽 편마비, 그러면 운전이 안 되겠죠. 손잡이에 체중을 실어 넘어지겠죠. 이동 중 보행보조체 기대는 게 아니라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해놨죠. 기대면 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네, 어느 정도 균형 감각, 보행 능력이 있는 사람. 81번 다음 복지용구 설명이로 틀린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대소변 바지는 탈부착하여 청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자, 요 그림은 지금 이동변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탈부착, 여기 아래 것을 탈부착할 수 있습니다. 2번 변기 한쪽 손잡이만 잡고 일어나지 않는다. 맞네요. 한쪽, 이게 약하기 때문에 한쪽만 잡고 일어났다가는 넘어집니다. 3번 화장실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그렇죠. 4번 사용한 변기통은 소독 건조 후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소독 건조 다 해놔서 햇빛이 없는 곳에, 그늘한 곳에,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5번 이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대 등에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다. 자, 요거는 간이변기 또는 휴대용 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침상에서 배설하기 위한 도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네, 5번 이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대 등에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간이변기이다. 다음 복지용구에 대한 설명. 자, 이것은 목욕 리프트이죠. 자, 목욕 리프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등받이 각도가 조절되어야 된다. 네, 환자가 상체를 이렇게 뒤로 제칠 수 있는 그런 작동이 되어 있는 기계여야 합니다. 높낮이가 자동 조정되어야 한다. 그렇죠. 단추를 눌러서 위로 아래로, 그래서 환자는 가만히 있고 욕조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번 상체가 불편한 대상자가 목욕할 때 사용한다. 하체가 불편한 대상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충전용 배터리만 목욕 리프트의 전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맞습니다. 인체 및 주위에 유해함이 없고 안전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답은 3번 상체가 불편한 대상자가 사용할 때, 목욕할 때 사용한다 입니다. 83번 다음 그림과 같은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입니다. 자, 침상에서 배설하는 간이변기입니다. 변기는 찬물로 닦은 후 데워준다. 찬물로 닦으면 변이가 사라지겠죠. 2번 변기 놓을 자리에 젖은 수건 아니고 마른 수건. 3번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준다. 그렇죠. 계속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도합니다. 4번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힘주기 위해 쉬운 자세를 취한다. 평평하게 하면 힘을 줄 수가 없죠. 상체를 올려줍니다. 바지를 내린 후 허리 아래에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자, 바지 내린 후에 덮개를 덮으면 순서가 바뀐 거죠. 덮개를 덮고 바지를 내려야 되겠죠. 이것은
성적 학대로 취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특히 수치스럽지 않게 해주어야 합니다. 정답은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되어준다 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급여로 대여도 되고 구입도 되는 대구, 대여도 되고 구입도 되는 것은 정답은 4번 욕창 매트리스입니다. 자, 이동욕조. 싼 거는 조금 가격이 저렴한 것은 구입하고요. 많이 가격이 비싼 것은 대여하는데 이동욕조 요거는 대여 품목입니다. 그리고 경사로 가격이 저렴한 경사료 실내용 경사료는 구입입니다. 그 다음에 목욕의자 구입이죠. 그리고 보행기 구입입니다. 자, 욕창 매트리스는 구입해도 되고 대여해도 되고 대구화도 되는 겁니다. 대여해도 되고 구입해도 되고 그렇지만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빌리거나 대여하거나 구매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합니다. 85번 장기요양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정답은 4번입니다. 목욕 리프트는 대여해야 되고요. 경사로 중에 실외용은 대여해야 되고요. 휠체어 대여입니다. 배회 방지로 매트형 배회 감지기 대여입니다. 여기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보행 보조차 실버카입니다. 86번 다음 복지용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뒤로 잘 넘어지는 사람에게 사용한다. 자, 요것은 아직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행차죠. 뒤로 잘 넘어지는 사람에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된 사람에게 자, 뇌졸중 환자도 아직 조절이 보행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3번 대상자의 보행이 불안정할 때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항상 부축한다. 자, 보행이 불안할 때는 항상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손 잡으면 닿을 위치. 어디? 손 잡으면 닿을 위치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4번 대체로 안정적이다?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바퀴 4개가 다 달렸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적이고 그래서 고정을 잘 확인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번 잘 걷지 못하는 대상자가 어디서? 주로 실내외에서 사용하는 보조도구이기도 합니다. 잘 걷지 못하는 대상자 그렇지만 뒤로 잘 넘어지거나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있거나 하는 대상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87번 자동 심장 충격기 에 대한 순서입니다. 일단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전원을 누르는 거죠. 자, 1번 라번이 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라번은 요거 하나뿐이네요. 그럼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1번이 답입니다. 정답은 1번인데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원 누르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테이프를 붙입니다. 자, 패드를 붙이고 손을 뗍니다. 손을 뗀 다음에 제세동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물러주세요 하면서 소리칩니다. 그리고 충격이 끝난 이후에는 즉시 다시 가슴 압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88번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가슴 압박을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정답은 뇌와 심장의 혈액 공급입니다. 자, 멈춰진 심장을 압박을 함으로써 뇌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죠. 89번 심폐소생술 시 인공호흡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심폐소생술은
심장 가슴을 압박하는 가슴 압박과 또 호흡을 불어넣는 인공호흡을 교대로 하는 그런 심폐소생술을 의미합니다. 1번 2초에 걸쳐서 가슴이 상승되도록. 자, 2초 아니고 1초입니다. 1초에 걸쳐서 가슴이 상승되도록 불어넣습니다. 2번 첫 번째 인공호흡을 시도했을 때 대상자의 가슴이 상승되지 않는다면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3번 인공호흡을 2번을 할 때 혹시 실패하더라도 10초 이내로 실시해야 합니다. 가슴 압박 30, 인공호흡 2번으로 실시합니다. 위가 팽창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게 불어넣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인공호흡 2번을 할 때 적어도 10초 이내로 해야 한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공호흡을 너무 하다가 가슴 압박하는 것이 늦어지면 그 심장을 다시 소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0대 2로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90번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효과적인 순환을 보이면 회복 자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정답은 네, 흡인 예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토 예방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구토를 예방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나와져 있는 구토물을 안 먹을 수 있도록 흡인을 예방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쪽 손으로 얼굴 쪽에 대고 한쪽 손은 이렇게 바깥으로 펴주면서 나와져 있는 구토를 안으로 다시 흡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방합니다. 91번 심폐소생술 중에 하는 기도유지법. 이것은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이렇게 엄지 검지로 턱을 잡고 이마로 머리를 누르고 턱 올리고 이마 내리고 이런 심폐소생술에서는 그래서 여기 기도가 잘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1번 그림은 침이 나오거나 흡인할 때 고개를 돌려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거랑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92번 갑자기 입에서 거품이 나왔어요. 침을 흘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고개를 돌린다. 고개를 들리는 그림은 4번입니다. 화살 표시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련할 때 이렇게 잡는다던가 물을 먹인다던가 또 어깨를 끌고 다른 데로 이동한다던가 하는 일을 하면은 안 됩니다. 자, 척추 고정판. 자, 이것이 척추 고정판인데요. 고정하는 위치입니다. 보통 대상자가 이렇게 무의식 중에 이 고정판에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안전장치를 하는데요. 어디를 묶어야 되느냐. 관절 있는 데를 보통 묶습니다. 무릎 관절인 라번. 그리고 손을 빼고 몸통의 중심인 엉덩이와 손. 그 다음에 팔, 윗팔. 그러니까 가슴도 해당이 되겠죠. 윗팔. 그래서 답은 나, 다, 라. 자, 지금 이 93번 문제는 어디에 고정하느냐 하는 문제였지만 어떤 순서로 고정하느냐 하고 순서를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 다, 나 순서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93번 문제는 위치만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 나, 다, 라 말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94번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는 순서입니다. 자, 순서 나오면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어려우시죠? 자, 그렇지만은 침착하게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척추 고정판을 가지고 와서 대상자 옆에다 놓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 놓는다 1번. 자, 놓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상자를 이쪽에 놓기 위해서 지금 척추를 안정적으로 옮기려면 들으면 안 되겠죠. 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돌려야 되겠죠. 어깨, 엉덩이, 무릎을 이용해서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자, 돌린 다음에 어떻게 하죠? 돌렸으니까 밀어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밀어 넣는다 3번.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죠? 고정이죠. 네, 그래서 다, 가, 라, 나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너무 어려우시면 일단은 고정판을 척추 고정판을 놓는다 1번 나오면 마지막을 찾으시면 되는데 마지막이 뭐예요? 고정이죠. 고정. 그래서 다와 나의 다와 나를 찾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떡을 먹었어요. 양손으로 목을 잡고 괴로워해요. 그러면 하임니히법, 하임니히법. 몇 번일까요? 1번이죠. 96번 질식이 의심되어 하임니히법으로 옳은 것은 천천히 질식이 됐는데 어떻게 천천히 숨 쉬나요? 등 두드리기, 복부 밀어내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머리를 뒤로 젖혀 턱을 올려. 이거는 심폐소생술에 나오는 얘기네요. 음식물이 보이지 않으면 손가락을 넣어. 그러면 더 들어가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임니법은 뭔가요? 후상방, 빨리 후상방이라는 단어를 찾습니다. 여기에 있네요. 자, 그래서 읽어보면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들어 올려. 오케이, 정답은 5번입니다. 97번 대상자의 손목에 상처로 인한 출혈이 있어요.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피가 흐르고 있네요. 자, 손목을 흐르는 물에 씻는다. 왜요? 지금 피가 흐르고 있는데 손으로 출혈 부위를 막는다. 손으로 하면은 감염이 되겠죠?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둔다? 그러면 피가 더 흐르겠죠? 압박붕대로 손목을 꽉 조이게 감는다. 지금 손목을 조이게 감는 상황이 아니죠. 자, 5번 장갑을 착용한 후 묽은 꺼지를 대고 압박한다. 정답은 장갑으로 오염되지 않은 장갑을 착용하고 주변에 묽은 꺼즈를 가지고 뭐한다? 압박합니다. 98번 문제입니다. 불길이 커져서 불을 끄기 어려워요. 빨리 대피해야 돼요. 그런데 재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재교육이 필요한 그러면 틀린 걸 고르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자, 비상구 활용합니다. 맞아요. 왕관기 활용합니다. 맞아요. 경량 칸막이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에는 실내 대피 공간이 있죠. 거기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 네, 요게 틀린 답이 되겠네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이용해야 되겠죠. 계단을 이용한다. 99번 치매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인지자극 훈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주요 인지 기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과, 결혼, 여름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네모 안에 같은 의미의 단어를 넣었고 결혼, 사과 이런 식으로 넣었죠.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자, 요거는 어떤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정답은 기억 관리 능력입니다.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를 연결하는 기억 능력 또는 단어를 연결 지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것은 기억 관리 능력으로 답을 하셔야 합니다. 자, 100번. 경증 인지장애 대상자에게 적절한 인지훈련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물건 보며 과거 회상하기입니다. 나머지 2번 악기 이름 맞추기 똑같이 그리기는 중증 인지장애 하게 하는 인지훈련이었습니다. 눈으로 익혀두셨다가 시험 볼 때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이샘 요양 그림 문제 100문제 그림 100문제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저번에 만들어 놓은 그림 100문제와 이번에 같이 함께한 그림 100문제 토탈 200문제가 되는데요. 이 200문제면 여러분 이론 실기 다 합쳐서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쪽집게 핵심 강의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